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간의 한모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내부 중심의 결론은 뭐냐.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불만이 많은데 이 개딸들이 무서워서 또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왜? 미래 권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예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너무 높아.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가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는 여전히 빠지기는 빠지지만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세컨맨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벙어리 여기도 마찬가지 냉가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썼던 특활비, 그 다음에 이제 업추비, 요거를 조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조특검 카드를 여기에 들이대고 있어요. 자, 이런 민주당이 이게 정당이 맞습니까? 아예 헌재 우리 이종배 서울시 의원 헌재 이거 우연 심판 좀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덮어버리는 효과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 계속 거리를 두고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푹푹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중진들이 내부에 있는 그리고 밖에 있는 원로들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진중권 교수도 참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말이죠. 그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 욕 썰을 때 그 욕 상상하기도 여러분들 끔찍하죠. 머리가 팍팍 쓰잖아요. 이재명 그 형수 욕설 그 독설찬 목소리로 참 형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꼭 참으신 거 보면 그 형수 대단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수 욕설, 그 DNA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애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문으로 견하니까 점잖게 보이지만 우리 그냥 사실 그게 나쁜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한국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개라고 하면 일단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애완견하면 점잖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애완개라고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발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견자, 요 개만 딱 따서 지금 이제 대대적인 비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지금 다 비판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뉴델리에 지금 이제 고문으로 있는 유근일 칼럼니스트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비판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공유해서요. 요번 기회에 제2의 형수 욕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자질 미달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인간의 탈을 쓴 인간 이재명한테 차기 대권까지 나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예,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요, 이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숲과 작은 나무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현 상황을, 특히 이재명과 이 한동훈 중심의 현 상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일사불란하게 일극체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대적인 여론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미래 권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말들을 잘 못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예, 요게 양 정당이 겪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네거티브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요. 최근에 목요일 날 나오는 것은 NBS 여론조사 정례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나오는 것은 갤럽 여론조사. 이것도 매주 나오는 정례입니다. 여기에 미디어 리서치도 이제 간간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인데 자, 이거를 보면은요. 특히 미디어 리서치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푹푹 빠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왕창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갤럽의 경우에도 출범한 이후 윤석열 출범 이후로 민주당이 팍 빠지고 있습니다.
NBS도 빠지고 있어요. 이 빠지는 이유는 이재명의 일극체제의 완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현재화. 왜? 이화영 재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이재명이 정말 범인이 맞네.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거는 정말 확인이 됐네.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죄인이 맞구나. 왜? 김광민 이화영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이도 유죄야. 이건 정치인 사건이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야 이런 철면피 범인이 말이지. 당 대표로 하고 일극체제를 완성해? 이런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맞아, 옳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극체제는 당헌 당규 개정이 이제 클라이맥스를 딱 완성, 딱 정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이재명이는 안 되겠네. 이런 민주당은 아니겠네. 야 지금 해방 이후에 정통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사당화가 돼가 이렇게까지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썩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디어 리서치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건 13일자 발표인데 서울에서 특히 많이 빠졌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차이가 더 커졌어요. 35.1대 28.8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빠르고 서울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41.2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느냐? 지금 이제 2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35.8, 민주당은 22.9. 예, 그래서 총선 압승과 대통령 낮은 지지율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이 나름대로 즐거워했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그리고 이제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중도층의 피로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발이 돼서 이렇게 푹푹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이 계속 하락해서 26, 국민의힘은 29. 그래서 국민의힘이 3%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요. 민주당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위기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갤럽 조사의 경우 30, 민주당은 27. 자, 그래서 지금 푹푹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뭐냐? 왜 이걸 이재명을 일극체제를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서 갈 수밖에 없느냐? 이재명이 차기 재선 지지자가 여전히 1위예요. 그래서 이 갤럽에서는 22%, 한동훈은 15%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중진과 원로들의 비판은 크다. 그래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 민주당 하는 짓이 예뻐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다만 개딸들만이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 당원들의 불만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왜? 개딸들한테 찍혀버리면 가버리니까. 그나마 지금 대놓고 반발하는 사람이 김영진, 그러니까 이제 성남 취준의 멤버, 이 김영진 3선이 되고 나더니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만을 위한 정당이냐? 예. 더군다나 대선의 뜻을 품고 있고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번 당헌 당규 개정을 공정하게 볼 것이냐. 내가 이재명이한테 다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관심 있게 듣더라. 그런데 하나도 받아주지 않더라. 예. 이렇게까지 다 까고 있어요. 자, 이재명, 그래서 이제 김영진은요, 이제 삼선에도 이제 3선이 돼서 이제 중진으로서도 힘도 받고 있지만은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직속 후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 힘 믿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다치겠죠. 잘못하면. 예. 자, 그리고 당헌 개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중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개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 중진들이 그러니까 4선, 5선들하고 이제 오찬 만찬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요때 다 이런 우려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재명이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듣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욕만 먹으려까?
얘기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기의 경질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고질병을 앓고 있다. 불만이 내재하고 있는데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일극체제 사당화, 독재와 입법 독재,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경태가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왜? 장경태가 말이죠.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지금 이 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 이것도 이재명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혈세를 쓰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자주 해왔어요. 요거를 딱 소환해가지고 다시 윤 대통령을 때리는 겁니다. 아, 그래? 혈세 성역이 있어서는 안 돼? 아, 그러면 윤 대통령 당신 말이지.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한테 썼던 특활비하고 그다음에 업추비 국정조사 좀 해야 되겠어. 특검을 좀 해야 되겠어. 요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특활비하고 업추비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이 특활비하고 업추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혈세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몸담았던 성역 중에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 놓고 써놓고 법원 마음으로 혈세를 써놓고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냐. 자, 그래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윤 총장 그다음에 이 지검장 시절의 특활비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누군지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풍부한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누구일 것인가? 예, 누구를 대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까지 문제인 것처럼 떠벌리고 선동하는 이 민주당의 모습. 이 장경태 이 더러운 짓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검토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칼을 뺀 거예요. 장경태. 이거 다 이재명한테 특명 받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또 성과를 보여갖고 영변청가를 부르고 이재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또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왜 지금 이런 우려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꼭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독배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배를 마시려고 달려들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일부 보수지에 대해서도 보수지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 14일자, 그런 게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굳이 출마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출마했다고 마음을 굳혔다면은, 예, 뭔가 상세할 명분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 레포터리를 갖고 됐지만은 지금은 그런 레포터리 갖고는 안 된다. 보수와 중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신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나오지 말라.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 여기 그리고 이제 용산과의 관계 명쾌한 입장을 제시하라.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SNS나 목격담 정치를 통해서 간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D-Day 때처럼 용산 호위무사 길을 걷다가는 이것도 망한다. 이런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도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민주당하고도 그렇고 용산하고도 그렇고 둘 다 만만치가 않다.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주 특이한 이유인데요. 이런 지금 이 정치권에서 얘가 돌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게 뭐죠? 요즘에 헌법 84조잖아요. 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내려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느냐.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사 사태에 대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왜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지금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 또는 탄핵 이걸 해가지고 조기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탄핵 카드를 지금 아예 눈에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선을 반드시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장외에 있다가는 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된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말이죠. 지금 유사시 개헌 또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때문에 임기 다음 선거 1년 전에는 내려와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느닷없이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6개월 내 선거해야 되는데 이거 차기 선거 1년 이내 이거 못 맞추잖아?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당대표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장내에 들어와서 당대표 자리라도 챙기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주장,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럴듯해요. 예, 그럴듯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당권 주자들은요, 지금 위기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192석의 거대 야권을 앞두고 있는데, 원외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과의 투쟁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아니되옵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나경원, 윤상현 다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자,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유난 갈등에도 불구하고 총선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용산과 당을 중심으로 그래도 한동훈이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뉴델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이 당내에서조차도 기반도 세력도 없는데 강한 그립을 지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이년대를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보도해드린 대로 나경원이가 그나마 양마가 아니냐. 그래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말이죠. 현재 나 의원 경우 같은 경우가 한동훈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이 후보 정도가 된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뭐 또 유승민이든 전부 다 원외 당대표 갖고는 지금 민당 대적할 수가 없다. 예, 전장이 국회 중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최측근으로 알려졌잖아요. 사무총장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원내수석 대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럼 한동훈이냐 정치 경험이 있었느냐? 그때는 원내였잖아. 원내가 아니었잖아. 그때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왔는데 당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원내가 와야 되고 지금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내는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거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일제히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친한과 비한이라고 봐야 되겠네. 이제 뭐 친한데 비윤데 무슨 뭐 주류 뭐 친윤 이렇게 할 게 없이 친한데 비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한들의 이런 비판론 원해라서 안 돼.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친한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반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김기현도 여기 들어가요. 김기현도 앞장서서 지금 이제 반한에 들어가 있고요. 이철규 당연하죠. 예,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총선 패배를 더 느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개 발언, 언론도 애완견이다. 이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독재자 예행 연습하는 거냐? 유승민 같은 경우도 조폭 같은 막말이다. 예, 안철수 의원도 그야말로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전부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그야말로 이 검사 탄핵, 그 다음에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걸 넘어서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중대범죄의 실체를 국민께 전한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까지 겁박하냐? 예, 그러면서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야말로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언론관이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이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경우에는 전형적 범죄자의 모습이고 시대의 망언이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진중권, 지금 이제 84조, 이 문제, 요거를 아주 직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 방탄용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포인트 개헌해라. 그래서 헌법 84조 문구를 지금 이제 대통령, 요 말을 야당 대표라는 말로 바꿔라.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 기소금지법, 유죄금지법, 그 다음에는 혐의 보도금지법, 이런 법 만들어야 할 법이 너무나 많아서 참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다. 참 바쁘겠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헌법 84조에서 하나하나만 바꿔라. 뭘로? 대통령을 야당 대표로 바꿔라. 그러면 야당 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당이 요새 10여 개의 온갖 법들을 다 내놓고 있잖아요. 방탄용으로. 요거를 직격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깔끔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야, 아주 진중 교수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이제 일부 방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북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애완견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수사금지법, 이재명 기소금지법, 그 다음에 이재명 유죄금지법, 이재명 혐의 보도금지법, 민주당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네요.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더니 멍청한 민당 의원들에게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헌법 84조에서 단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 대통령 야당 대표. 그래서 야당 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을 바보들. 그래서 이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됐는데요. 요거를 좀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진중권 교수. 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네.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